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오존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예상돼 자외선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낮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일요일은 30도까지 치솟겠고요.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기온 오름세 이어지며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군용기가 이륙하자마자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30대 조종사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 끝 야산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후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우회전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수직으로. 검은 연기 나고 빨간 불꽃이 좀 확 올라오고. 어제 오후 1시 49분쯤 포항시 동해면 포항경주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군용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 30대 조종사 등 장교 2명과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탑승자 4명 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좀 훼손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식별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 인근에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발견. 해군은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군용기가 이륙 6분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착륙 훈련 중 포항기지를 이륙한 해군 해상 초계기 원인 미상의 이유로 13시 49분경 기지 인근에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추락 지점에선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고 주변에는 기체 파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는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민가가 있었는데 군용기가 바로 옆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한 군용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대잠 초계기 P3CK로 지난 2010년 도입돼 전국에 모두 8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해군은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하고 참모차장 주관의 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며칠 뒤면 당락도 결정되는데요. 그런데도 핵심 현안 공약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질적 문제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공약을 살펴봤더니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해지고 반대로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점검해온 경칠련에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국토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광역교통망, 교육균형 발전 등 9가지로 구분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세종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강화, 수도권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균형 발전 등 9개 부분 공약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중앙 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양 확대 등 4개 부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중앙 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양 확대,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 위임 등 4개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2개 부분에서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방자치 관련 공약은 개발 계획 수준에 머무르고 분권 등 상당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고 행정적으로 보조적인 체계로 취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권형 국가구조로 전환을 위해 일관된 철학과 제도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분권 국가라는 좀 이 상징성이 표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조직권, 재정권 뭐 이런 것들이 헌법상으로도 강화돼야지 후보들이 똑같이 뭔가 시혜성, 개발 위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였고. 지방자치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 외에 지난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를 포함한 지방지대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자치 입법권과 재정 자립권 보장, 국토균형 발전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의 구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연결하는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당장표를 얻기 위한 개발 과제에 치중할 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여성본부는 제21대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언급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비하성 발언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본부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타 후보를 공격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합에서 착안한 주사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손상된 뼈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과 경북대 공동연구팀은 홍합 접착 단백질에 혈관 생성을 돕는 물질을 결합한 홍합 마이크로젤에 줄기세포를 담은 치료제로 뼈 재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학공학 분야의 국제적 권위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온라인판에 최근 실렸습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실적 중심의 강제 행정과 교육 효과 미흡,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된 지 2달여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5개 교원단체가 대구 지역 교사와 학부모 1,1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77.4%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교사의 79.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 격차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94.8%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70% 이상 자체가 지금 그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서술형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 이제 문제풀이식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먼저 뚝딱 해쳐버리고 말더라. 로그인 지연과 시스템 오류,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출판사 불일치 등도 심각해 수업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지적입니다. AI 기능 역시 기대에 못 미칩니다.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졌으며 교사와 학생 간 유대 관계도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와 수학 2과목을 신청한 학생 126명의 연간 구독료가 거의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조 대구지부는 최악의 교육 정책으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수업 집중도 상승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교원 연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2,867명 중
93.1%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그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의 제일 일성이셨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미래 교육의 해법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들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가 영주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를 위한 청렴협의회를 시군과 함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외부 노무사가 익명 상담과 대응 안내, 대리 신고를 수행하는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제를 도에 이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정기 실태조사, 조직 문화 개선 등 제도 정비와 대응 체계 강화를 각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경북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지난해 기준 15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경북의 반려동물 누적 등록수는 15만 2,200여 마리로 1년 전보다 12.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등록 반려동물 수는 349만 마리로 전년보다 6.3% 늘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도 12.8% 급증했습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햇빛 연금 제도, 처음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상권과 고용, 인구 유지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되며 향후 제도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 안자도에 사는 박주연 씨. 3년 전부터 매달 받는 햇빛연금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말 그대로 분기마다 한 300~400씩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나누는 전국 첫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202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지급액은 약 220억 원. 이 가운데 안자도에 89억 원이 돌아갔고 지도업과 임자도, 사옥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간표 분석 결과 햇빛연금은 378억 원의 생산 유발, 184억 원의 부가가치, 67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이 반복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승수 효과도 352억 원에 달해 실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난 4년간 신안군 하나로마트 매출은 30% 넘게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음식점과 소매업, 복지서비스 업종 매출도 함께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체감 변화도 컸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종사자 수도 증가해 지역 내 소비 기반 일자리 구조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일부 연금 지급 지역에서는 전입이 늘고 인구 유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익 공유제가 해상풍력까지 확대되면 모든 신안군 주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해상풍력 8.2기가와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완공 시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할 목표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햇빛연금은 자원 활용, 주민 참여, 수익 배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며 한국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은 단순한 소득 분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복지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블랙머니를 만든 정지영 감독이 제주에서 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명연기를 선보인 염혜란 배우가 주연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초가집. 배우와 연출팀이 동선을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어린 시절 4.3을 겪은 주인공 정순이 성장해 결혼한 이후의 모습을 촬영 중입니다. 올해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첫 촬영을 시작한 영화 내 이름은 1948년 제주 4.3 당시 정순과 영옥이 얻은 트라우마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의 경랑과 진통을 거쳐 1998년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이들의 상처가 어떤 의미로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지 찾아가는 작품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열연한 염혜란이 주인공 정순 역을 맡았습니다. 4.3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지금도 더 공부를 해가면서 그때는 머리로만 알고 책으로만 알았다면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4.3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는 4.3의 폭력과 학교 폭력을 교차해 보여주며 폭력이 남긴 트라우마의 극복과 화해는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블랙머니 등으로 기득권의 부조리함을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 잃어버린 기억과 이름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폭동과 반란, 항쟁으로 불리는 4.3이 제 이름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보고 같이 느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좀 보듬어 안고 극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시민들의 후원과 모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 이름은 내년 4.3 주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술을 마시고 카약이나 고무보트 같은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총 2만 9,859명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1, 2주 간격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오존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단계 예상돼 자외선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 낮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토요일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일요일은 30도까지 치솟아 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당분간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3도, 김천은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예천은 1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6도, 예천은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21도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기온 오름세 이어지며 다소 덥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